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살리에 있는 담원 홍대용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은 조선 후기 문신이며 실학자입니다. 1766년 청나라로 가는 동지사의 서장관이 숙부인 홍옥 선생이었습니다. 그때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 60여일 동안 머물며 서양 문물과 선교사 그리고 청나라의 학자를 통해 선생의 세계관에 변화가 있었고 그때부터 개혁적 사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풍수지리의 명당발복, 특히 동기가뭉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내용을 약간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가 모질고 잔인한 형벌을 당하면 그 죄수의 아들 또한 악질이 생겨야 하는데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살아있는 부자지간도 이럴진데 하물며 죽은 아비의 혼백이 산 아들에게 어찌 복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죄인인 아비가 곤장을 맞아 고통스러워 울부짖으면 그 고통이 아들에게 전해져 아들 또한 고통스러워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아들은 담장 밖에서 뛰어놀고 있으니 부자지간에 어찌 동기가뭉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풍수지리에 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실학자로서 지당한 말씀이며 충분히 공감되는 대목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화장하는 경우 화장루의 온도가 약 1000도입니다. 그때 자손 중에 누군가 화상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부모가 느끼는 오감을 자식이 동일하게 느낄 수 없고 또 죽은 조상의 체백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을 후손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풍수지리에서 논하는 동기가뭉을 조상의 축원이나 저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조상이 노하셔서 집안에 흉사가 있고 일이 안 풀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죽은 조상, 아니 땅속에 묻힌 조상의 체백에도 산자가 느끼는 오감과 희노애락이 존재할까요? 분명한 것은 죽은 체백에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혼과 백의 분리입니다. 백을 흔히 체백 또는 시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백은 고유 DNA가 있는 물질이요 물체입니다. 풍수지리는 혼백 또는 혼이 아닌 오로지 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혼백이라는 합성어와 혼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풍수지리가 아닌 무속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풍수지리의 동기가뭉은 무엇일까요? 조상과 후손 간에는 동일한 영역대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기운이라는 뜻의 동기라고 합니다. 이때 조상의 체백은 당신이 누워있는 산천의 기운, 즉 체백에 전해지는 생기와 살기의 정보를 동일한 주파수 범위에 있는 직계자손에게 전달하는 송신소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동기가뭉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생의 묘수에 관해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의 묘수를 중심으로 청룡과 백호가 잘 감싸고 있어서 누가 봐도 명당이라고 할 만합니다. 인기우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강당골을 현무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튼실한 내룡은 좌우로 힘차게 꿈틀거리며 선생의 묘수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생기가 능선 중심에서 약간 비껴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병천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려온 생기는 바람을 피해 백호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 어미새가 둥지를 틀듯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표시한 지점이 진열입니다. 선생의 묘소하고는 약 10m 떨어진 곳으로 활개 끝자락입니다. 해서 선생의 묘소는 저멸에 있어 아쉬움이 많은 자리입니다. 진열을 찾아 당판까지는 잘 왔지만 화령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저멸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진열 근처에 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70점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당은 100점과 0점만 존재할 뿐 중간은 없습니다. 저멸에 있어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그것은 시렬입니다. 풍수고서의 털끝만한 차이로도 화와 복은 천리지간으로 벌어진다는 뜻의
엿보리지차 화복천리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점혈입니다. 점혈은 풍수의 시작과 끝입니다. 적확한 점혈을 위해 주변 사격이 어떻고 당판이 어떻고 득수와 파구가 어떻다고 논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형기적 논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적확하게 점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혈입니다. 점혈은 궁수가 관역에 명중시키는 것처럼 적확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조상을 명당에 모신 것 같은데, 아니 풍수 논리에 합당한 자리에 모셨는데 만약 발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0중 8구 실혈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당시 선생의 묘수를 전멸할 때 횡룡입수로 보고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진열은 표시한 지점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여기는 80도 후천 진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여기는 약 30m 앞에서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이지만 아주 오래전 개발되기 전에는 주변에 물이 모여드는 합수처였거나 늪지였다고 판단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언을 하면 진열의 조향은 경자갑향입니다. 즉 갑방으로 여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빠져나간 갑방으로 병천천이 환포하고 있습니다. 환포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이 그 옛날 잔잔한 능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담은 홍대웅 선생의 묘수를 둘러보면서 선생이 동기가몽에 대해 비판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선생은 풍수지리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미신화된 풍수지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만사형통